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22년 2월 28일 유럽연합 가입을 요청하는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인 안드리 시비하는 2022년 3월 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과 데니스 시미알 국무총리도 가입 신청서에 공동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안드리 시비아는 트위터를 통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라는 역사적 문건에 막 서명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현지 매체인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명된 가입 신청서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로 가고 있다고 안드리 시비하의 말을 인용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한 지위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U에 가입을 신청한 것이 EU 차원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EU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 곧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U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죠. 푸틴의 군사적 행동 명분이 나토 가입의 저지였으므로 EU 가입 신청서의 제출은 현 상황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EU와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타결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도 될 듯 할 것 같습니다. EU는 지난주에 공식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는 이 침략 행위와 그로 인하여 야기될 모든 파괴와 인명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EU는 푸틴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친러시아 지역에 세워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위성국가의 독립을 인정을 하자 지난주 푸틴의 핵심 측근에 대한 제재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사작전만이 아니라 유럽 이사회는 금융, 에너지, 운송 부분에서 이중 목적 유품이라든지 수출 통제, 그 다음에 수출 금융, 비자 정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월 27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동조를 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EU가 러시아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EU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제재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이번에 가입 신청은 승인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군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지금 나토 훈련에 합류를 하고 있는 것과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합류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분 없는 군사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은 2022년 2월 28일자로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미국 시민에게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그 여행 금지를 공개를 했고요. 미 국무부는 공식 대변인 담화를 통해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 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이후에 지금 발표되는 EU의 제재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러시아의 모든 항공기에 대한 영고 통과를 금지하면서 공역을 봉쇄를 했고요. 네덜란드군이 펜저파우스 3 대전차 로켓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EU 국가들이 이제 전투기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스웨덴이 대전차 무기 5,000발, 전투모 5,000개, 방탄복 5,000발, 전투식량 13만 5,000개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고요.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노미우스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철도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노르웨이가 자국 내에 있는 러시아 복지 기금을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내에 있는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부동산과 요트와 자동차를 몰수를 했고, 러시아가 국제 금융기관인 스위프트에서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스위스는 EU의 경제 제재에 풀스케일로 참가를 하겠다고 3월 1일 발표를 했고요. 지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가 러시아 상선의 유류 공급을 중단을 해서 지금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상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및 관련 국가의 영국 내 항구 입항 금지를 내렸는데, 이 관련 국가는 벨라루스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같은 이런 인터넷 플랫폼들이 러시아의 계정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통한 심리전 등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건 이제 터키가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르투스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면서 특히 러시아 함정의 통과를 불허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의미가 좀 있고요. 동유럽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메가고고라는 플랫폼에서 모든 러시아 영화가 이제 삭제가 되어버렸고, 러시아 콘텐츠의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가 미사일과 탄약을 이제 지원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5천만 불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고, 현 상황을 좀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군의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벨라루스 군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자신들의 계획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외신이 보도가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마크롱에 통보한 조건 3가지가 정말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첫 번째가 크림 지역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통치권을 인정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크림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제재를 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풀어라,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를 이제 비무장을 하고 탈나치화를 하라 그러는데, 요즘 20세기에 이 디나치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푸틴의 정신적 세계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중립 상태를 보장하라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조건은 한 주권 국가에 대한 주권 모두를 박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에게 요구를 했던 한일합방보다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가 러시아에서 20년 넘게 지금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나치즘을 시연을 하고 있는 푸틴이 누구한테 그 디나치피케이션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러시아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2, 3일 전에 제가 방송을 했듯이 3, 4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대세의 흐름이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 자체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대세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단을 하기는 힘든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요. 이 만지작거리고 푸틴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출구 전략 중에 동북아시아의 카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접수가 되고 확인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번 더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